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이 함께하는 해남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성실하고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강민이었다. 강민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가꾸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어느 날 강민은 바다 가까이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바다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바다로 다가가 보니 호기심에 그 조개를 집에 가져와 저녁 식사 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다. 밤이 되어 조개를 열어본 강민은 깜짝 놀랐다. 조개 속에서 작은 용이 나와 그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의 용왕의 사자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성실함에 반하여 이 조개에 담긴 인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용은 강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남의 바다에는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용왕을 돕고자 한다면 당신의 밭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강민은 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바다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그의 밭은 전에 없던 풍작을 누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민의 비결을 궁금해했다. 몇 년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강민의 집을 방문해 몰래 강민이 바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밀을 억지로 알아내려 했으나 강민은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다시 용이 나타나 강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신의 신의는 바다의 평온함을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의 후손들도 이 덕을 누릴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해남 지역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은 작은 진주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 진주는 해남 바다의 소중한 보물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남의 바다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신비의 상징이 되었다는 전설이 지금도 해남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목포바다는 우수한 전설과 신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다를 수호하는 해신의 전설이었다. 목포는 작은 어촌 마을로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고요하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쳐 많은 생명을 위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해신에게 기도를 바쳤다. 한편 이 마을에는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는 소년이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폭풍우 때 바다에서 실종된 이후로는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민수의 할머니는 그에게 해신의 전설을 들려주곤 했다. 해신은 바다의 주인이자 수호자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준단다. 할머니는 민수를 위로하며 말했다. 어느 날 목포에 전례 없는 태풍이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그러던 중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민수가 번뜩이는 결심을 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할머니가 주신 작은 해신의 부적을 가슴에 품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닷속에서 찬란한 빛이 일더니 해신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해신은 민수의 용기와 정성을 칭찬하며 아이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수는 해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무사히 해변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바다가 주는 위대한 힘과 그 속에 깃든 수호자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전해지자 목포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해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신의 전설과 민수의 이야기는 후대에 계속 전해지게 되었다. 해신의 전설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포 사람들에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상징이었다. 목포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해신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자라나 해신의 전설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의 용기와 믿음은 목포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옛날 경상남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 밀양에는 상수리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이 멋지게 어우러진 곳으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와 목축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는 신비로운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1000년이 넘는 나이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상수리 마을의 주민들은 이 나무에게 매년 첫 수확을 바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항상 평화와 번영이 깃들어 있었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작물을 구경하던 젊은 농부인 해주는 마을의 어른들과 상의 끝에 부족한 비를 상수리 나무의 기사들에게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치러지는 날 마을의 모든 주민이 상수리 나무 앞에 모였습니다. 해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무 앞에 서서 마을이 다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끝날 무렵 마을 위로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마을 전체에 은혜로운 생명수가 흘러넘쳤습니다. 구름 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무지개는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고 해주는 자신이 마을의 전설과 깊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상수리 나무는 마을의 더 큰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상수리 마을의 풍요와 행복은 계속해서 꽃필 수 있었습니다. 해주는 매년 의식을 주관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이 전설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밀양 지역에서 전해오고 있으며 상수리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을 따스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아산 지역에는 전설적인 호수 인신비의 호수가 존재했습니다. 이 호수는 푸른 물결이 일렁이며 그 물 밑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종종 호수 주변에 모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누구도 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호수에 살고 있다는 괴물 때문이었지요. 전설에 따르면 이 괴물은 옛날 아산에 살던 용왕에게서 도망친 작은 용의 후손입니다. 용왕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이상한 능력을 가진 이 작은 용을 호수에 숨겨두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수많은 추측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100년 넘게 시간이 흐르고 아산의 한 마을 소년인 철수는 호수 괴물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해가 지기 전 호수로 향하는 숲길을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일 때쯤 그들은 드디어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빠르게 어두워졌고 철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괴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리로 괴물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했지요. 처음에는 조용했던 호수였지만 곧 작은 물결이 일렁이며 신비로운 빛이 물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멈칫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순간 호수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거대한 생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 괴물인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괴물은 호의적이었고 오랜 혼자였던 시간 속에서 철수와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 무척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용은 철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라며 이어서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찾기 위한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함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용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풀려날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은 호숫가 주변의 다양한 퍼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옛날 용왕이 걸어둔 마법적인 고민을 해제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며칠간의 모험 끝에 그들은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풀고 호수의 중심부에 감춰져 있던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그 열쇠로 용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용은 하늘로 우아하게 오르며 셀 수 없을 만큼의 색으로 빛의 잔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호수는 여전히 신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전설 속 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와 이 신비한 모험을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용과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고 아산의 신비로운 호수 괴물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수원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담은 곳으로 사람들 사이에 사용해 눈이라 불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1000년 이상 된 신비로운 용이 살던 자리였다. 이 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존재로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연못 주변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그 깊이를 알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함부로 연못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해마다 특별한 날에는 연못의 향과 음식을 바치며 용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느 날 수원에 산다는 한 젊은 어부 준호는 우연히 밤늦게 연못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는 연못에서 은은히 빛나는 빛을 보았고 그 빛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연못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물결 위로 떠오르는 빛의 구슬을 보았다. 그 구슬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날 밤 준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노련한 용이 그를 연못의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용은 준호에게 말했다. 이 연못은 나의 고향이며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단다. 너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 나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거라. 너의 마음이 순수하기에 나는 너에게 이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이란다. 용의 지시에 따라 준호는 연못의 물을 한 병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준호는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연못으로 달려갔다. 꿈은 현실과 닮아 있었고 그는 연못에 도달하자마자 깊고 짙은 안개 속에서 그 빛의 구슬을 다시 찾았다. 준호는 용의 말대로 구슬을 집어 올리지 않았으나 연못에서 물을 한 병 가득 채웠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별한 힘을 가진 이 물은 준호의 마을과 가족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풍년이 이어졌고 각종 병마가 물러났으며 그곳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준호의 비밀은 그의 마음속 깊이 묻혀 있었고 그는 끝까지 용의 은혜를 지키며 연못을 경외했다. 이렇듯 수원의 연못은 용의 눈이라는 전설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고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꿈과 같은 장소로 전해져 내려왔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종종 그 연못을 방문하여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용의 전설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로 그칠 수도 있지만 수원의 전설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과 자연의 경외심을 가르쳐준다. 현대에 이르러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조상들이 지니던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교훈인 것이다.